시장에서 큰 그림을 보면은 연준은 매도를 하고 있고 반면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를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 장세에 약간 중립 가까운 상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오늘은 미국 국채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현재 주로 제가 언급드리고 있는 게 한국 국채, 브라질 국채, 또 연합표시 미국 국채, 그리고 미국 국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전체 글로벌 채권 시장의 어떤 바로메타, 어떤 방향성을 상당 부분 좌우하는 것들이 미국 국채금리이고 또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얘기를 하면 미국 국채금리는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반영해서 움직이게 되죠. 예를 들면 미국 경제가 나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가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은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또 반대의 경우는 또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채권의 방향이라는 게 결국은 경제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채권 금리에 좀 단기, 중기 정도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수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 국채 수급 관련해서 얼마나 채권이 금년에 발행되고 금년에 얼만큼 많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공급이 되고 또 수요는 이걸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건지 또 그런 변수는 어떤 변수를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이런 채권의 수급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좀 설명해 주시는 분도 별로 없고 또 여러분이 금융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증권사, 우리가 미국 국채를 하게 되면 국내 증권사를 가게 되는데 국내 증권사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어로 포유와 인포메이션, 그죠? 좀,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채권 투자를 한다면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더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 좀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요, 오늘 제가, 먼저 그 설명 먼저 드려야겠네요. 오늘 제가 설명드려야 될 자료는 제가 미국의 아폴로 리서치에서 제공한 자료인 거 먼저 밝히고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현재 보시면은요, 미국의 어떤 이제 채권 국채 발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제 지난 20년 동안 크게 좀 늘었었고, 한 20년 전만 해도 한 GDP 한 20% 한 30% 수준이었는데 그게 쭉 계속 늘어서 현재 기준으로는 미국 GDP의 미국 국채의 현재 발행 규모가 GDP 한 100%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이 지속적으로 일정 부분 적자 재정을 통해서 계속 국채 발행 물량을 늘릴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CBO 전망은 뭐냐면 한국으로 치자면 국회 예산처입니다. 국회 예산처가 장기적인 어떤 재정 적자, 그에 따라서 채권 발행 물량을 한번 계산을 그러니까 재정 적자 규모를 한번 전망한 걸 바탕으로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뒤 넘어가면은 결국은 GDP 대비해서 있죠. under current policy, 즉 현재 어떤 전반적인 이제 어떤 정책의 방향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미국 GDP,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규모는 종국에는 GDP 한 200%까지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현재 GDP 한 100% 수준이고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국채 발행 물량이 늘 것 같다는 걸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러면 금년에 어떤 국채 발행 물량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은 이게 정부 같은 경우 일단은 금년에 만기가 되는 채권들, 그죠? 만기가 되는 규모가 있을 것이고 그 만기되는 것만큼 다시 신규로 국채를 발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금년에 국채 만기 규모 한번 보겠습니다. 만기 규모. 그래서 금년에 만기 규모를 보니까 먼저 여기 요 색깔을 봐야겠죠. 여기 약간 초록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가, 요건, 오른쪽을 보셔야 됩니다. 오른쪽을 보셔야 되는데, 금년에 1년 안에 만기되는 미국 국채 규모가 보시면은 거의 한 8.9조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8.9조 달러 정도가 향후 1년 안에 미국 국채가 만기가 도래를 하게 되고요. 이 규모는 GDP 대비해서 거의 한 30% 정도 수준의 규모가 이번 향후 12달 안에 미국 국채가 만기가 됩니다. 그럼 미국 국채가 만기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다시 미국 정부가 돈을 만들어서 만기가 되는 거를 상환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즉 이만큼의 또 미국 국채를 신규로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얘기를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8.9조 달러 정도가 금년에 미국 국채가 만기가 도래하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신규 국채 발행 물량도 신규로 발행할 거로 추정이, 최소한 이 정도는 이제 신규로 발행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이걸 상환하게 자금을 조달해야 되니까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하나 더 봐드릴게, 기존 채권 만기 상환용으로 한 8.9조 달러 필요한데, 두 번째로는 금년에 신규로 이제 재정 적자, 그러니까 재정 적자 나는 거에 따라서 금년에 신규로 이제 예산 펑크 난 것만큼 또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만 여기가 보면은 지난 한 60년 동안에 미국 예산안에, 그러니까 여기 흑자고 적자예요. 그래서 적자인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었죠. 적자인데 이제 금년에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향후 이제 한 10여 년간의 미국 정부의 적자가 계속 좀 일정 부분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의 적자, 미국 예산안의 적자 규모는 여기 적혀 있는데, 금년 예산 적자 규모는 한 1.4조 달러 정도입니다. 이거에 대한 추산 똑같이 앞 슬라이드에 마찬가지로 12요. 그게 예산처의 어떤 추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금년에 신규로 적자 나는 게 한 예산 적자가 1.4조 달러이기 때문에 이 정도 또 신규로 이제 또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향후에 보면 향후 10년 동안에 매년 이 규모가 매년 GDP의 한 5% 정도 되는 적자 규모입니다. 그래서 금년 1.4조 달러라는 게 미국 전체 GDP 한 1.5% 정도 되는 수준이구나. 그리고 여기가 향후 지속적으로 이 정도의 신규로 추가 발행해, 그러니까 기존 채권에 추가 발행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신규 금년에 국채가 그러니까 발행해야 될 게, 첫 번째는 기존의 상환 물량에 대한 상환을 하기 위해서 한 8.9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신규로 그러니까 금년에 신규로 적자가 되는, 그러니까 적자 재정 규모가 한 1.4조 달러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한 10조 달러 좀 넘죠, 그죠? 10조 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여기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미국의 연준이 공식적으로 아직도 QT를 하고 있죠. QT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국채를 계속 이제 시장에다가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시중에다 매각하는 거니 결국은 이제 이게 시장의 물량 부담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연준의 QT는 지금 보면은 22년 중반부터 이제 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QT라는 게 뭐였죠? 그러니까 Quantitative Tightening, 긴축이잖아요. 즉 연준이 갖고 있는 국채를 시중에 매각하면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절차인데, 이걸 현재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어떻게 하고 있냐, 매달 한 60빌리언 달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만약에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은 토탈 연에서 한 720빌리언 정도 달러 규모가 신규로 시장에 채권이 뭐라고 해야 되나,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각 물량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크게 나눠서 금년에 미국 국채 시장의 물량 부담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현재 만기 상환되는 게 한 8.9조 달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금년에 그러니까 재정 적자에 따라서 한 1.4조 달러 정도가 신규 발행이 필요하고, 여기에다가 이게 좀 신규 발행은 아니지만은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 신규 발행 역할과 똑같이 하는 게 연준이 들고 있는 걸 국채가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이것도 한 0.7조 달러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세 가지 축이 금년에 어떤 그 미국 국채의 서플라이 사이드,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에서 나오는 거고, 나오는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들, 그러니까 1년 안에 상환되는 물량, 그리고 적자 재정 규모 1.4조 달러, 이거는 거의 픽스죠. 하나 변수, 그러니까 좀 된 거는 QT죠. 그러니까 QT를 연말까지, 이게 제가 아까 720빌리언 달러라고 얘기한 건 연말까지 QT가 계속 지속된다는 가정이죠. 근데 만약에 금년 중간에도 QT가 스탑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시중에 이제 국채 그 물량 압박이라고 해야 돼. 압박을 좀 줄이게 되겠죠. 아무튼 이걸 봐야 될 변수고요. 아무튼 이렇게 한 세 가지 방면에서 국채가 물량 서플라이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거를 디맨드, 누가 살 것이냐를 좀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먼저 현재 미국 국채를 누가 갖고 있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국채 전체 규모는 25트릴리언, 그러니까 25조 달러 정도가 미국 국채 전체 물량이고요. 이 중에 보시면은요, 한번 볼게요.
지난 한 2, 3년 전만, 만약 2, 3년 전을 가정을 한다고 하면 가장 많이 갖고 있던 게 누구였냐면 여기네요. 첫 번째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었고요. 두 번째가 아마 여기일 것 같네요. 이게 뭐냐면은 연준입니다. 연준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일반 뮤추얼 펀드나 연금 펀드가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했는데, 근데 최근에 요런 이제 제가 2, 3년 전 기준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외국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어떤 거였죠? 연준이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뮤추얼 펀드나 프라이빗 펜션이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이런 이제, 주요 매수 주체별로 이제 보유량의 규모가 좀 계속 좀 바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외국인들을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보면은요, 큰 규모에서는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2015년부터 이제 계속 이제 미국 국채 물량을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 국채 보유 물량이 거의 전체 미국 국채의 한 35%,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근데 여기가 요번에 이제 위기가 코로나 팬데믹이죠. 요 이후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20%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아직도 미국 국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전보다는 거의 한 15%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35%에서 거의 한 20% 초반대까지 좀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자, 근데 우리가 미국 국채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가 중국과 일본이잖아요. 일본과 중국인데 그 두 나라만 좀 자세히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로 해서 이제 미국 국채 전체 발행 규모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발행 규모와 대비한 거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자, 이번에 이제 그래서 일본과 중국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했냐 보면은 중국은 사실은 2012년부터 해서 계속 1,400 빌리언 달러 정도 갖고 있다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중국은 미국 국채의 보유 물량이 계속 줄어들어서 어떻게 되냐면은 직전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절반 수준까지 이미 국채를 보유한 물량이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우리가 그동안 시장의 참여자들이 많이 우려했던 게 여기에 중국이 계속 이렇게 미국 국채를 털어내는 와중에 일본까지 털어내면 좀 상당히 이제 수요 측면에서 펑크가 나게 되는데, 근데 보시는 바처럼 최근 한 1년 동안은 일본은 미국 국채를 그렇게 매각하고 약간 크진 않지만은 플러스 방향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글로벌 투자자 중에서 중국과 일본이 가장 미국 국채의 중요한 매수세인데, 과거 일본이 중국이었는데 중국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서 이전의 보유 규모의 한 절반 정도 줄어들었고 아마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죠? 반면에 또 하나의 축인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은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예상과 달리 아직까지는 미국 국채 매수세를 좀 견조하게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상황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 수급적으로 이제 매수 주체별로 좀 어떻게 좀 최근에 누가 미국 국채를 좀 비중을 늘리고 있고 누가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메뉴에 있는 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외국인이죠. 외국인은 크게 그러니까 아주 단기간에 보시면 단기간에 크게 매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외국인은 거의 좀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볼게요. 그럼 누가 제일 많이 팔고 있냐면, 지금 보면은 가장 많이 팔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많이 시장에 매도를 하고 있는 건 연준입니다. 연준이 가장 많이 큰 폭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누가 매수를 하고 있냐 보니까 여기 리얼머니 투자 자금들이죠. 그리고 하우스홀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매수 주체별로 보면 여기 있어요. 미국의 가계와 리얼머니는 미국 국채를 매수하고 있고, 연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연준은, 그러니까 외국인은 그렇게 약간 슬라이트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 거고 주 매도범위 연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크게 미국 국채를 현 시점에서 매도하고 있고 매수한 주체를 좀 더 이것만 부각시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크게 나눠서 세 주체잖아요. 세 주체인데 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가 연준이고, 그리고 여기가 외국인이고, 여기가 미국 내의 이제 가계와 일본 투자자들의 자금이라고 봤을 때 보면 어떠세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확연히 꺾여 내려가는 게 이게 연준이에요. 연준이 QT를 하면서 미국 국채의 매도 물량을 계속 좀 내고 있는, 확연히 좀 시장을 매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반면에 늘리고 있는 건 미국 개인들입니다. 미국 개인과 개인 펀드들이 이렇게 계속 매수를 받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현재 시장에서 큰 그림을 보면은 연준은 매도를 하고 있고, 반면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를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뭐 슬라이트하게 빠졌는데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 장세에 약간 중립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시장, 국채 시장의 수급의 가장 키는 매도 쪽은 이제 그 연준의 QT를 하면서 연준은 국채를 시장에 매도 물량을 던지는 게 가장 큰 매도세고, 반면에 가장 큰 매수세는 미국 내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매수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외국인은 그렇게 현재 미국 국채 수급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개인들이 좀 계속 사들이고 있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뭐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가 하우스홀더, 가계, 그리고 개인들이 투자하는 방법도 있죠. 어떤 거 뮤추얼 펀드 뭐 이런 형태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요 색깔 그 초록색이 보시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결국은 여기부터 연준 금리 인상이거든요. 즉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서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만기 보유를 하시는 분 입장에 마치 예금 금리가 올라가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만약 여러분들이 국채를 만기까지 들고 간다고 하면 금리가 높을수록 국채를 투자해야 될 이유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큰 폭으로 들어오는, 미국의 내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연준 금리 인상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현재 미국 국채의 순매수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뭐 쭉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요거를 이제 그 주요 국가들의 그 한 장의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가 한국과 미국이 있는데 보시면은 현재 시점에서 현재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는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미국의 비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 뭐였죠? 중앙은행 갖고 있고, 여기가 외국인이 갖고 있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보면은 미국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저희 한 35% 정도 굉장히 이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미국 국채 시장에 외국인 영향이 현재 압도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큰 이제 미국의 채권 시장을 좌지우지를 뭐하지만은 미국 내국인 투자자들이 좀 가장 크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또 현재 가장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거는 연준이다. QT를 하고 있는 연준이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큰 그림에서 그리고 개인들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내국인 도메스틱 인베스터들이 많이 좀 더 국채를 사줘야 되고, 그러면 변수가 QT가 언제 멈출 거냐, 두 번째 연준이 그러니까 내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더 국채를 더 매수를 더 진행할 거냐, 이 모든 게 사실은 연준 정책이죠. 즉, QT 부분도 큰 그림에서 연준이 긴축을 언제 풀 거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결국 정책 금리에 따라서 이제 국채 매력도가 좌우가 되기 때문에 이 모두를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미국 국채의 수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외국인이 아니라 어떤 연준 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누구를 통해서 움직인다? 공급 사이드에서는 QT 사이드고, 바이 사이드에서는 내국인 투자자들이 그 정책에 호응을 해서 움직이는 구조이다. 그래서 이걸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덤으로 여기가 국가별로 이제 매수 주체의 규모인데요. 그러니까 그 국채 보유 주체의 규모인데, 한국도 보시면 미국 못지않게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국 채권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우리 내국의 어떤 기관들이 한국 국채의 한 절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게 한국의 은행들, 그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도메스틱 남뱅크, 이거 국내 기관과 두 번째 도메스틱 뱅크를 합쳐보면은
거의 한 7, 80% 이상이 국내의 기관, 은행을 포함 기관들이 국내 국채를 갖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 비중은 한 20%밖에 안 된다. 따라서 이렇게 간혹가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외국인에 따라서 이렇게 뭐 해외가 어떻게 되면 한국도 굉장히 뭐 극단적으로 해외가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지면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를 다 던져서 한국의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금리가 폭등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고 할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생각만큼 외국인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일본 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미국 국제가, 일본이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한 GDP 한 200% 정도의 부채가 발행되어 있고 그 부채를 안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 불구하고 일본이 폭망하지 않고 계속 나라가 견조해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전부 다 내국인들이 거의 90% 이상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외국인들이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일본 국채를 가장 적게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해외 투자자한테 일본 국채를 갖고 있는 게 일본 내국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굉장히 보기에는 굉장히 부채가 많지만 큰 문제가 안 되는 방향이고요. 종국에 만약에 미국이 일본 방향으로 GDP 한 200% 정도까지 미국 국채가 증가를 한다고 했을 때, 혹자는 그러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미국 연준이 사실은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여기가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이, 일본 중앙은행이 보시면 이만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일본의 GDP 대비 200% 되는 GDP, 그러니까 부채 중에서 절반 정도가 도메스틱 센트럴 뱅크, 그러니까 일본 BOJ가 보유를 하고 있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혹여나 이제 만에 하나 GDP 대비 한 200%까지 미국이, 제가 첫 슬라이드 말씀드렸지만 국채 발행 규모가 는다고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럼 국채 발행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러면 국채가 폭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증가하는 걸 누가 사주겠냐, 이런 논리로 말씀 주시는데,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미국 국채가 완전히 금리가 폭등하고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은 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일본 같은 모델이 있습니다. 즉 중앙은행이 전체 국채의 수의 한 절반 정도를 다 흡수를 해주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풀어낸다고 하면은 미국 국채가 비록 이제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많이 돼야 GDP 한 200% 가지고 있지, 물론 이건 중장기적으로는 금리의 상승 압박은 줄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폭망하는 시나리오는 되지 않을 거다. 해법은 일본에서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미국 국채의 수요와 공급 사이드를 좀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도 기본적으로 연준 정책에 굉장히 연동이 많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은 QT가 언제 종료되냐에 따라서 공급 사이드가 좀 생각보다 물량이 좀 줄어들 거고, 반면에 또 언제 또 이렇게 연준 금리 인하 쪽에 가는 거에 따라서 그 정책에 따라서 현재 가장 큰 매수자인 미국의 내국인 투자자들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튼 연준 정책 보시면 될 것 같다. 아무튼 이런 큰 그림은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